회사는 이윤을 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회사 존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회사라는 조직의 시작으로 굳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회사의 시작이 이익 창출로부터 되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판매하는 아이템이 기존에 없던 것이라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많은 돈이 통장에 쌓이기 시작했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동네의 작은 가게에서 한두 명이 했던 일을 나아가서 더 크게 키우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가게를 내기 위해 목이 좋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겁니다. 현재 간판 하나 걸고 동네를 대상으로 전단지를 돌리는 홍보 방법에서 벗어나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됩니다. 회사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도 만들고 홍보 문구도 더 많은 고객들에게 통용될 수 있도록 바꿀 겁니다. 원자료 구매, 상품 구성, 생산, 판매, 홍보까지 혼자 진행했던 것에서 벗어나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분업 체계를 갖추게 되죠. 사업이 더욱 커지게 되면 판매 채널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넓히고 국내 시장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해외까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회사가 설립되고 커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경영학 책에 나오는 내용을 쉽게 풀어놓은 것일 뿐 유통, 가격 전략, 마케팅, 인사까지 모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기업들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윤 없이 회사의 존속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닌 NGO나 시민단체도 조직의 생존을 위한 현금의 조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다니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도 회사가 돈을 더 벌기 위한 것이겠죠. 그것은 직장인이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윤 추구라는 기본적인 큰 틀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복사를 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작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의 끝에는 돈을 버는 행동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저의 시야가 그 끝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가? 라는 짧은 질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해 대가로 매달 여러분의 통장에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이야기를 굳이 처음에 하는 이유는 이러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회사에 다니는 여러분을 지배하는 한 가지 원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실 건가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 듯 하지만 모든 우문에는 현답이 있듯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은 회사를 떠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야 밥 먹으면 배부르고 아침이 되면 해 뜨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부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당연한 이치를 잊고 있는 채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심지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마치 자신의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또 평생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문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버거워서 그저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단순한 원칙은 회사를 설립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가 존경하는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도 그러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사람을 자를 순 없으니 나는 계속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회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그 원칙은 수익성이라는 잣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자신의 직급, 주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주위로부터 그저 그래 라는 평판을 듣거나 조직원들과 자주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효용이 단지 업무를 해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황 대응력, 회사의 목적을 위해 조직원들을 조율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 관계의 힘이 필요한 업무 진행의 유연성 등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너무 불편한 얘기를 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살벌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회사와 여러분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서는 조금 어려운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여러분과 회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를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당 일정 시간의 노동을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제공해야 하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약속된 연봉이라는 돈을 급여로 지급한다. 더 쉽게 말해 회사와 여러분은 계약에 의거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회사는 작은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그 시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떠나가는 것에는 결코 순서가 없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중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사회공헌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윤 추구를 위한 관리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가장 기본 원칙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의 존재 이유, 그리고 회사가 여러분을 선택하고 고용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잊는다면 직장인들에게는 무기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